예. 자,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펴시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분계를 오늘 할 차례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즉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들을 이기 예정 과세 기간으로 해서 쫙 입력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는 11, 13, 17번 유형, 매입에서는 51, 53, 54, 57번 유형으로 연습을 했고 그 범위 내에서 FAT 1급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과세 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입 자료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리분계를 해야 되느냐?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이렇게 정리분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과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있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차변에다가 계속 정리를 했었고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였기 때문에 계속 대변에다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정리한다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것은 대변에, 대변에 있는 것은 차변으로 기록해주면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정리라는 건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입력했던 것을 모두 차변으로 입력해주고 합계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라고 그래서 만약에 30건이다 해서 30번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자료가 부가세 예수금이 30건이 발생을 했었다면 그거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9월 30일자로 합계를.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에 왔으면 부가세 대급금 자산은 대변에 합계를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예수금이 더 많다. 왜 그러느냐면은 예수금에는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자, 우리가 상품을 남성 바지를 5만 원에 공장에서 사다가 5만 원에 팔진 않죠. 그걸 이익을 붙여서 8만 원이나 10만 원에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5만 원에 샀을 때 매입세액은 5천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에 팔면요, 매입세액이 만 원이 아니요, 매출세액이 만 원이 되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판매 거래가 일어났다면 과세기간 내에서 부가세 예수금이 항상 많습니다. 매입 부가세보다 매출 부가세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10월 달에 그 옷 가격이 2배로 오른다더라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0월 1일부터 옷 공장에서 말이죠, 옷 가격을 5만 원짜리를 이제 10월부터는 10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월 달에 왕창 사겠네요. 그렇죠? 10월부터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론 유행이 있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사면 다 손해가 되겠지만, 유행이 없는 상품이나 제품은 가격이 언제부터 오른다더라 그러면 어느 시기에 많이 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보다 매입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급할 세액이, 매입세액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부가세 애수금이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그 차액이 뭐예요? 그 차액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납부할 세액이에요. 납부할 세액이 바로 여기 미지급 세금. 이게 납부할 세액입니다. 자, 잡이익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는 9월 30일 날 정리했으면 납부는 10월 25일 날 납부를 합니다. 10월 25일까지. 납부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지급 세금이 차변에 와가지고 부채 감소되죠.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와 납부가 된다. 여기는 정리분계, 요 밑에는 납부분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급받는 경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이번 과세기간에 매입이 훨씬 많았다. 이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영세율 사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세율 사업자. 자,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예요? 공장에서 옷을 사다가 국내에서 파는 게 아니라 수출.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에다가 수출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럼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부가세 애수금이 없어요. 제로. 부가세 애수금 제로. 영세율 적용하니까 수출하면요. 그런데 매입세액은 있죠. 공장에서 옷을 사올 때는 부가세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게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만약에 우리 회사가 50만 원의 부가세 대급금이 있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을 모두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50만 원. 미수금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에요. 환급이라고 그래요. 환급. 그래서 환급세액은 뭘로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미수금. 납부할 세액은 뭐다? 미지급 세금 대변에 부채로 인식하시고, 미수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산이죠. 환급받는 세액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입세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영세율 사업자, 즉 수출을 하는 사업자는 매번 환급이 발생해요. 매번. 왜냐?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제로. 매입세액은 매입할 때마다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납부할 세액인가 아니면 환급세액인가에 따라서 밑에 이 표와 같이 부가세 정리분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환급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이제 세무서에서 우리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어디로 가요?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일어납니다 하는 거죠. 네. 네, 부가가치세 관련 정리분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 모기 한 마리가 막 돌아다녀. 자, 요 밑에 주의해 보시면은 이런 개정 과목이 하나 있었죠. 아까 차비익. 네, 정리분계할 때 차비익이 나올 수 있어요. 요 차비익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차비익이냐 하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에는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어요. 전자신고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자신고라고 해요. 홈택스망을 이용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죠. 방문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하는 게 그게 방문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방문 신고는 세무서에서 좋아하질 않아요. 네. 네. 공무원이 뭐 왜 방문하는 걸 싫어하겠어요? 예. 하여튼 방문하면은 우리가 이 뭡니까 세무서가 굉장히 혼잡하죠. 혼잡해. 만약에 그 지역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가 1000개 사업장이 있다면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잖아요. 9월 30일 날 정리한 것은 그러면 10월 25일 날 다가오면은 세무서가 미어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10,0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정신고시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확정신고시. 그건 뭐냐면 현재 법률은 애정신고할 때는 전자신고 했더라도 10,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애정신고 때에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그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만 돼요. 법인. 대부분 다 법인만 애정신고 납부를 해요. 그럼 개인 사업자는 애정 때 세금을 안 내느냐? 부가세 내긴 냅니다. 그런데 신고 납부가 아니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지납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지서 나온 대로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에는 세무서가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확정신고 때에는 1년에 2번이죠.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25일 이때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그리고 1월 15일에는 간이과세자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10,000원을 적용해주고 있다. 지금 다시 세법 개정이 지금 아마 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 통과는 되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수정사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졌던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제도가 다시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나중에 결정이 되면 우리가 뉴스라든가 또 이게 교재를 통해서 그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세액 공제 제도는 그 시대에 따라서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부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은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했을 때 10,000원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 10,000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자비익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익으로 10,000원 처리하면 미지급 세금이 10,000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환급세액인 경우에는 자비익을 10,000원 처리하면 환급받을 세액이 10,000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비익이 발생한 것만큼 납부할 세액은 줄어들고 환급세액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자, 수행과제 1번, 요 6가지 질문과 수행과제 2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2기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했었습니다. 앞 시간까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고 질문에 답하시오 이랬어요. 자, 1번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7월부터 9월로 작성합니다. 네, 과거 거가 있으면은 새로 불러오기 위해서 새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새로 작성한 것을 저장해 두었다면 굳이 새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과세 표준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자, 이 안에 과세 표준이 들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 얼마인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강유진님, 네,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요? 여기에 몇 번에 있는 게 과세 표준인가요? 여기에 과세 표준입니다. 네, 합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더한 것이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여기에서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하면 9번에 있는 금액입니다. 110,150,000.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렇죠? 김영선님, 네, 얼마인가요? 매출세액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그렇죠. 합계 옆에 9번의 가라고 그러죠. 9번의 가. 자, 매출세액은 여기 9번의 가를 보셔도 되고요. 이걸 보셔도 돼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은 항상 똑같습니다. 9번의 가에 있는 것도 매출세액이고요. 저 상단에 보면은 매출세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같습니다. 이 매출세가 그동안 우리가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것의 합계예요.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것의 합계, 그게 9번의 가이고 저 상단에 있는 매출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정리분계하라고 그러면 뭐를 보고 하면 돼요? 저 숫자를 보고 저거를 부가세 애수금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3번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얼마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이 안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김자연님,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몇 번? 14? 17. 17에 나번 14가 아니고 17번에 나번 되겠습니다. 여기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14번이라고 아까 했는데 14번은 뭐냐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해가지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거에 대한 매입세액이 14번이에요. 나중에 또 TAT 2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도 배우는데 의제 매입세액도 요 14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어디에 있는가? 요걸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17번에 나에 있는 금액과 저 위에 보시면 매입세 위에 보이시나요? 매입세. 이거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입세액입니다. 한마디로. 매입세액은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하면서 개정 과목을 뭘로 했었느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전부 부가세 대급금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정리분계할 때 부가세 대급금은 저 금액 쓰시면 돼. 5,480,000. 아까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 합계,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합계. 예. 자, 알아놨고요. 그 다음 질문 4번. 부가가치세 차가감. 여기서 차가감이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을 말하죠. 납부세액은 얼마냐.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이 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김진희님 27번이요. 맞습니다. 차가감 납부할 세액 있죠? 이 27번에 있는 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또 저 위에 가면은 이 금액과 같아요. 차감세하고 같은 겁니다. 차감세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양수로 나왔으니까 아까 여러분 납부할 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였죠? 미지급 정리분기에서 미지급 세금이었죠? 이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저 숫자를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자, 그 다음에 5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은 이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택진님? 네, 어느 것일까요? 16번에 요거 세액란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16번에 세액란에 있는 2,535,000 이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나요? 네, 6번. 6번 질문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 관련 세금 계산서 매입세액. 거기 보면 있죠. 정재인님 어디에 있습니까? 11번. 그렇습니다. 11번에 세액란에 있는 2,620,000이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입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을 하면은 이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분개하라 이 말입니다. 9월 30일 날로 회계 처리하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개정에 대한 정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는 4002번 용산세무서로 등록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것. 자, 미지급세금 우리가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급세금은 부채니까 미지급세금의 거래처를 용산세무서로 해라 이 말인데요.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하고 해라. 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거래처 등록. 자, 곰곰이 밑에다가 4002 용산세무서.
자, 사업자 번호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그냥 요것만 입력하고 그냥 거래처 상호만 입력하고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갑니다. 자, 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정리분계를 하려면 이 숫자, 이 숫자가 필요하죠. 복사해서 쓰면 편해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자, 여기 매출세를 클릭하세요. 여기 세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를 떠놉니다. 컨트롤 C 여기 매출세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면 복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로 갑니다. 전체 메뉴 나가서 일반 전표, 정리분계하는 날짜는 2기 예정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이 되는 거죠. 9월 30일로 우리가 복사해온 것이 예수금이죠. 자, 전표 입력할 때 예수금 대변에 입력했으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 그래서 구분에다가 3차변. 코드는 예수. 자, 예수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 중에 부가세 예수금 보이죠? 부가세 예수금 확인.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쭉쭉쭉. 적요에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는 적요 쓰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조금 전에 복사해온 숫자가 여기 입력이 돼요. 11,015,000. 자, 엔터 줄 바꾸시고 두 번째 줄로 내려왔나요? 여기서는 대변. 대변은 4번이죠. 4 대변.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이 가야 되죠. 네. 대급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입력됩니다. 대급이 들어간 개념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밖에 없나 봐요. 자,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적요는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적요 쓰면 됩니다. 7번.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자, 대변에 있는 요거 저기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시고 매입세 이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다가 일반 전표 탭을 누르고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하면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로 줄 바꾸시고 나머지는 이제 납부할 세액이에요. 부가세 납부할 세액은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 입력하죠. 부채 증가니까. 자, 4번 대변에 개정 과목이 뭐였죠? 미지로 검색하셔가지고 미지급 세금 찾아요. 미지급 세금 261번. 근데 아까 용산세무서 거래처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용산 아니면 세무 해가지고 용산세무서 4002번을 코드 걸어주시고 8번 적당합니다. 부가세 미지급 계상. 그리고 복사해 와도 됩니다만은 여기 이제 마지막 요 숫자는 요걸 보고 그냥 입력해도 돼요. 5535,000 5535 플러스. 여기 가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납부할 세액 보면 5535,000 맞죠? 이렇게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납부할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 있다는 거. 환급을 받게 되면은 미수금으로 된다는 거. 차변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납부할 세액, 미지급 세금을 며칠까지 납부해야 돼요?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여기에 있는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신용카드 매출전비송 수령금액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 이 서류 모두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와 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 10월 25일까지. 9월 말일로 정리한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풀이가 여러분 211페이지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번 나온다. 만약에 정리분계가 안 나오면 납부하는 날 분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통장에서 부가세가 납부되었다. 그건 되게 간단해요. 납부된 날 분계는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 또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차변이 미지급 세금. 그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한 것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고요. 정리하는 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213페이지 평가 문제. 그래서 이제 부가세 정리까지 이게 다 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점수를 얻는 것은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수행을 했다면 이런 문제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답을 빨리 찾아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주면 여기서 점수가 획득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7월 15일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록해라. 그러면 앞에 문제 중에 7월 15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건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갑니다. 발급 전송했던 메뉴에 가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가지고 여기다 날짜를 입력하세요. 7월 15일부터 7월 15일 이렇게요. 날짜를. 네,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여기 5천만 원짜리 이 건이죠. 자, 여기 체크하시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승인번호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전송 성공이라는 거 여기 있죠. 전송 성공 이거 체크한 다음에 매출이니까 매출조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5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보이죠? 승인번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숫자를 답안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202-010002다. 그대로 답안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 매수는 몇 매이냐. 자, 지금이 이제 2기 예정이고요.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 몇 매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다 닫고. 여러분, 부속서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 있는 거 아시죠? 여기 계산서 합계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전자로 발행된 매출 계산서 매수. 발행이라는 건 매출을 했기 때문에 발행을 한 거죠. 전자 매수. 답은 1이에요. 한 매. 이렇게 답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매입 매출장 54번 불공매입 불공사유별 공급가액의 금액을 각각 기입하시오. 자, 매입 매출장 가볼까요? 매입 매출장 여기 현금전화장 바로 밑에 있죠. 클릭하시고요. 2기 예정이니까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입력합니다. 자, 불공매입이니까 매입이죠. 구분해서 매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가 어디로 갔나 보세요. 과세 유형으로 왔죠. 과세 유형에서 54번 불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에서 그냥 엔터 치세요. 여기에 54번 불공으로 했던 거 2건이 보이는데 괄호 1번에 비영업용 소형차 구입 및 유지 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잖아요. 차량 운반구. 예, 차량 운반구 공급가액이 얼마인가? 첫 번째 괄호에다가 요 답을 입력합니다. 25,000,000.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여기 개정 과목 접대비 보이죠? 접대비 관련된 공급가액. 여기 있죠? 공급가액. 350,000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돼요. 자, 매입 매출장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간 입력해 주시고요. 그것이 매입인가 매출인가,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이 몇 번인가, 요거 딱 선택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 내역이 여기 쫙 보여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의 평가 문제는 9월 말 부가세 대급금 계정의 잔액은 얼마냐. 이거는 답을 안 찾아봐도 답을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방금 부가세 대급금 정리했죠. 지금 부가세 대급금 잔액을 물어봤는데요. 9월 말에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있을까요? 없어야 맞습니다.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9월 30일자로 부가세 대급금 전체를 대변에 입력해 버렸잖아요. 그동안 차변에 계속 입력했던 거 합계를 대변에 입력했으니까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런 거는 찾지도 말고 0 입력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 나는 그걸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만약에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9월달로 입력합니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 안에 들어있어요. 맨 끝에 있네. 자, 자산이 잔액이 있다면 잔액란에 있어야 되는데 잔액란에 없다 이겁니다. 없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부가세 대급금 548만 원이 차변에 계속 3개월간 쌓였었어요. 쌓였다가 9월 30일 날 그만큼 전부 대변에다 아까 입력해 버렸죠. 그러니까 잔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런 4번 문제가 나오면 답을 여기서 조회를 안 하고도 제로다라고 바로 답을 달 수가 있겠대요. 이런 문제.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말 용산세무서의 미지급세금 잔액은 얼마냐? 아까 우리가 미지급세금 정리했던 게 용산세무서 거잖아요. 9월 말일 거 전표 그냥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 금방 입력했으니까. 그럼 다른 장부 생각하지 말고 저 같으면 일반 전표 9월 30일 날 내가 조금 전에 미지급세금 처리했었지. 여기 가서 요거 535000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전에도 용산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이 잔액이 있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걱정이다. 그러면 거래처, 여러분 여기 거래처별로 잔액 보는 게 뭐예요?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잖아요. 거래처 원장에 가는 겁니다. 자,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9월 말이니까 앞에 있는 날짜는 며칠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1월 1일로 해든 7월 1일로 해든 상관없습니다. 뒤에 날짜만 9월 말일로 맞춰줘요. 그리고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만 선택해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미지해서 미지급 세금 261번 확인.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다 지나갑니다. 미지급 세금 거래처는 용산세무서 관할 세무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밖에 없고, 잔액은 조금 전에 9월 30일 전표에서 확인했던 553만 5천 원과 같죠. 가장 안전하게 보려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보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지급 세금이라는 것은 부가세 정리분계하고 그 다음 달 대부분 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납부를 합니다. 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어요. 그 미지급 세금이 계속 남아있겠죠. 지금 2기 예정 때니까 그 1기 확정 때 거라든가 1기 예정 때 납부해야 될 세금을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납부했다면 미지급 세금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처 원장에서 미지급 세금을 거래처별로 보는 거, 이것이 가장 안전하긴 한데, 그러나 대개 체납 세금이 있는 걸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평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답으로 기록을 정확히 해야 여러분이 득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평가 문제로 득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3일 패션 회사 코드 824번으로 해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그리고 평가 문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결산에 관한 것들을 연습할 거예요. 결산. 쉬었다 가겠습니다.